손흥민의 미친 활약에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역시 손흥민이 토트넘의 본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역습에만 능하다는 주장은 이 골 장면을 보면 다시는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아쉬운 장면도 있지만 너무 적게 찾아오는 찬스 때문에 아직 손흥민의 몸이 덜 풀린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날 손흥민의 맹활약을 집중 분석해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의 이모저모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9일 오전 1시 30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첼시를 상대로 2024-25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15라운드 홈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 토트넘은 6승 2무 6패, 승점 20점으로 11위, 첼시는 8승 4무 2패, 승점 28점으로 2위에 올라 있어 영국 현지 축구계에서는 비록 토트넘 홈 경기이지만 첼시에게 대패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솔랑케가 초반에 부상을 당하면서 손흥민을 과도하게 갈았으면서 햄스트링 부상을 악화시켰고 수비 라인을 과도하게 끌어올려 무지성 공격을 하는 전술 때문에 많은 수비 뒷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센터백의 무수한 스프린트 질주는 결국 로메로와 판더벤의 햄스트링 부상을 야기하면서 스스로 포스테코글르가 무덤을 파 현재 스쿼드 자체가 강팀과 싸워볼 수 있는 그런 수비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수비진의 불안은 공격진들에게 더 많은 수비 커버를 하도록 만들어 후반부에 들어가면 갈수록 공격진들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게 된다. 손흥민이 골이 안 터지는 이유는 이런 보이지 않는 토트넘의 문제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염려를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이 경기 1시간 전에 발표되자 많은 축구 팬들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상황에 할 말을 잃을 정도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발 라인업에 부상을 입어 나올 수 없었던 토트넘의 센터백 2명이 동시에 복귀를 했기 때문입니다. 좌측에는 손흥민 원톱의 솔랑케, 우측의 존슨, 공격형 미드필더의 클루셉스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사르와 비수마, 좌우측에 오두기와 포로, 중앙에 로메로와 반더벤이 이름을 올려 이 라인업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첼시와의 경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제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다만 오른쪽 브레넌 존슨의 존재가 손흥민을 또다시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클루셉스키가 메디슨 대신 나와 손흥민의 맹활약이 기대된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손흥민이 버티고 있는 최전방 3톱과 그 밑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 클루셉스키가 이 4명의 공격진은 엄청난 압박 강도를 보이며 첼시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강한 전방 압박에 당황한 첼시는 결국 실수를 저지르며 경기 초반 토트넘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내주게 됩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불과 4분 후 첼시의 왼쪽 풀백 쿠쿠렐라는 그라운드에 미끄러지며 공을 존슨에게 빼앗기고 이것을 존슨이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쇄도하는 솔랑케에게 빠른 컷백을 연결, 이것을 솔랑케가 골로 연결하며 1대0으로 토트넘이 앞서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만듭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토트넘이 첼시에게 처참하게 얻어맞을 줄 알았는데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다니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확실히 손흥민이 선발로 나오니까 전방의 압박 강도나 파괴력이 앞선 경기였던 본머스 전과는 차원이 달라진다. 어떻게 한 명이 더 들어왔다고 토트넘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놀랍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제골이 터진 후 불과 8분 후 또다시 쿠쿠렐라가 미끄러지며 공을 또다시 헌납하고 이것을 몰고 들어가던 클루셉스키가 왼발 슛을 장렬시키며 토트넘이 순식간에 2대0으로 앞서 나가버리자 토트넘이 참패를 할 것이라 예상했던 영국 축구계는 충격에 빠지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확실히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을 때와 없을 때 토트넘 공격 전술의 유기적인 움직임 자체가 다르다고 말하면서 상대에게 공을 빼앗기면 바로 최전방 공격수들이 압박을 조직적으로 하는데 본머스전에서는 솔랑케 혼자 했지만 지금은 손흥민과 솔랑케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동시에 팀 압박을 한다. 존슨은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나 열심히 뛰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이 경기에서 본머스전처럼 산책 축구를 했다가는 손흥민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을 각오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뿐 아니라 클루셉스키가 슈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일부러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상대 수비수를 유인해 클루셉스키의 두 번째 골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리그 2위 첼시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는데요. 첼시의 제이든 산초는 토트넘 페널티 박스 중앙으로 공을 몰고 들어오면서 벼락같은 중거리 슛을 날려 토트넘의 골망을 가르는데요. 그 이후 페널티 박스에서 첼시의 카이세도의 침투를 막으려는 비수마가 파울을 범하면서 PK를 내주고 이것을 첼시의 팔머가 차놓으면서 순식간에 동점이 되고 맙니다. 흐름을 완전히 첼시 쪽에 내준 토트넘은 첼시의 일방적인 공격에 언제 역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역시 첼시를 위협하고 상대가 맘 놓고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손흥민 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첼시의 페널티 박스 앞에서 그의 전매 특허인 오른발 가마차기를 했는데 이것이 아쉽게도 골대를 살짝 벗어나면서 골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 손흥민은 상대의 오프사이드 함정을 재치있게 허물어버리면서 골키퍼와 완벽한 1대1 찬스를 맞이했지만 이 슈팅 역시 아주 살짝 골대를 벗어나 이 장면을 본 토트넘 6만 5천여 홈팬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첼시는 후반전에 더욱 토트넘을 몰아붙여 두 골을 더 넣어 순식간에 2대4로 앞서 나갑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가 센터백 2명을 미리 끌어다 쓰면서 이 2명을 교체하는 순간 토트넘의 스쿼드 수준이 첼시와 맞상대를 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되지 않아 실력에서 밀려 저런 스코어 차이가 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종료 7분을 남기고 스코어가 2대4로 벌어졌지만 손흥민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첼시의 골대를 두드리며 추가골을 넣어 첼시를 압박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손흥민은 메디슨의 패스를 받아 논스톱으로 첼시의 골망을 뒤흔들어 3대4를 만듭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축구 팬들은 토트넘의 본체가 손흥민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알겠느냐고 흥분하면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 포기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몇몇 전문가들 역시 코너킥 상황에서 메디슨이 돌파가 좋았는데 골문 앞에 첼시 수비진 대여섯 명과 토트넘 선수들의 혼전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빈 공간으로 찔러 찬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슈팅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토트넘은 1점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3대4로 역전패를 해버리고 말아 이 경기를 끝까지 지켜본 많은 팬들은 선수 끌어쓰더니 토트넘을 아예 박살을 낸다. 손흥민이 아무리 원맨쇼에 가까운 플레이를 펼쳐도 감독이 저 모양이니 이길 턱이 없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